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선천성 내반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질환은 아기의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도 치료 방법이 잘 마련되어 있고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의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내반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내반족은 태어날 때부터 발이 비정상적으로 굽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생아의 발이 골프채와 유사하게 변형되어 있어 클럽풋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발로 정상적인 걷기가 어려우므로 조기 치료가 필요한 변형입니다. 내반족 의심소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직후 특징적인 발의 모양을 보입니다. 동시에 발목이나 발을 정상 범위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임신 중기에 실시하는 산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발 변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반족은 4가지 특징적인 발 형태로 진단됩니다. 내전입니다. 발 앞부분이 안쪽으로 향하는 변형이 있습니다. 발의 내측이 안쪽으로 휘어 있으며 이는 전체 발의 정렬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목이 아래로 기울어진 첨족이 나타납니다. 발목을 충분히 위로 젖힐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발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게 만듭니다. 4번, 즉 발 뒤꿈치가 뒤집어져서 기울어지는 변형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발의 내측이 위로 들리며 안쪽으로 휘어집니다. 발 아치가 높아지는 요족이 나타납니다. 요족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굴곡되는 변형이 발생합니다. 위의 4가지 특성이 모두 있어야 내반족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가지 또는 3가지 특성이 나타나더라도 내반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반족의 변형이 심한 경우 발과 발목의 뼈 정렬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연골이 많아 초기 엑스레이에서는 뼈의 정렬이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산전 초음파를 통해 내반족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반족의 원인입니다. 내반족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내반족의 20에서 30%가 유전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한 내반족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특정 유전자가 발달 과정에서 발의 구조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천성 내반족은 유전자만의 영향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 내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경우, 특히 다태아 임신이나 자궁 내 공간이 좁은 경우, 발의 비정상적인 위치로 인해 내반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근육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내반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내반족은 비교적 흔한 선천성 기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1000명 중 한두 명에서 나타납니다. 남아가 여아보다 2배 더 발생하고 양쪽 발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50%에 이릅니다. 내반족의 유병률은 지역과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계 인구에서는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반면 아시아계에서는 낮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반족의 치료입니다. 내반족의 비수술적 치료의 표준 치료법은 폰세티 방법입니다. 이는 내반족을 석고 고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교정하는 방식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현재 내반족 치료의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스페인 정형외과 의사인 폰세티가 개발하였습니다. 비틀린 발을 석고 고정으로 단계적으로 교정합니다. 석고 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 내측 아치가 과도하게 높아진 상태인 요적을 먼저 교정합니다. 발의 앞쪽이 안쪽으로 굽어진 상태인 내전을 교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발의 앞쪽을 외측으로 회전시키면서 뒷발을 고정하여 발의 정렬을 잡아줍니다. 다음에는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인 내반을 교정합니다. 발목이 아래로 굴곡된 상태인 첨족을 마지막으로 교정합니다. 아기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아킬레스건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합니다. 아킬레스건을 늘리기 위해서 발 뒤꿈치에 작은 절개를 만듭니다. 이 절개를 통해 아킬레스건의 일부를 가늘고 짧은 수술용 칼로 절단합니다. 아킬레스건을 절단하면 힘줄이 늘어나게 되어 첨족 변형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술 후에 발을 올바른 위치로 고정하기 위해 3주 동안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석고 고정을 사용해서 발이 정확한 위치에 유지되도록 고정합니다. 보통 5번에서 7번의 석고 고정을 시행합니다. 발 변형의 심각도에 따라 석고 고정 횟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대체로 이 범위 내에서 치료가 완료됩니다. 석고는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합니다. 즉 첫 석고를 고정한 이후 매주 한 번씩 석고를 제거하고 발의 변형을 조금씩 교정한 뒤에 새로 석고 고정을 합니다. 따라서 석고 고정 과정은 총 5주에서 7주 정도 소요됩니다. 교정 후에 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니스 브라운 보조기와 같은 유지 장치를 착용해서 재발을 방지합니다. 내반족 치료에서는 석고 고정 없이 보조기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조기는 내반족의 석고 고정이 완료된 후에 재발 방지용으로 사용됩니다. 초기에는 석고 고정을 통한 교정이 필수적이고 이후에 교정이 완료되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반족 치료 후에 사용하는 보조기, 예를 들면 데니스 브라운 보조기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2년에서 4년 정도 착용해야 합니다. 첫 3개월은 하루 23시간 착용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주간 착용 시간을 점차 줄여 나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후 1년이 지나면 낮에는 보조기를 벗고 밤에 잠잘 때와 낮잠 시간에만 착용하게 합니다. 내반족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아기 발이 충분히 성장하고 교정이 안정화되는 3, 4세까지는 잠잘 때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석고 고정한 이후에 재발하였거나 또는 내반족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심한 경우에는 후경골건 수술을 합니다. 후경골건은 발을 안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 주요 힘줄이고 이 힘줄의 과도한 긴장이나 위치 이상이 있을 때 내반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하에 진행됩니다. 후 경골건을 절단하거나 위치를 재배치하거나 또는 다른 부위에서 가져온 건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술 후에 발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도록 석고 고정 또는 보조기를 착용해 고정합니다. 선천성 내반족은 태어날 때 발이 비정상적으로 굽어 있는 상태로 발 앞부분이 안쪽으로 향하고 발목이 아래로 기울어지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신생아 1000명 중 1명에서 2명에서 나타납니다. 치료는 폰세티 방법을 통해서 석고 고정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후경골건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교정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2년에서 4년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